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헬기로 이제 처음 비행하시는 왕초보드 분들 이제 어떻게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비행을 해야 될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데요. 코로나에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MCPS BL2 모델입니다. MCPS BL2나 나노 CPS2나 S나 어떤 기체라도 요만한 사이즈의 기체면은 연습을 충분히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비행하시려는 분들께서 연습을 할 때 실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디 부딪힐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외에서 할 때는 넓은 공간이니까 편했지만은 실내에서 할 경우에 좁은 공간이라서 비행 연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100%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보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현재 패턴 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3D 기체 비행도 하기는 합니다만 3D 기체보다는 패턴이 제가 이제 쭉 평생 해오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3D 연습에 비하면 패턴 연습을 하시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3D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기초라는 게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라는 게 무너지게 되면은 3D를 하다가도 키가 한순간에 꼬여버리면 그냥 갔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하지만 패턴, 기초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장시간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상공에서 어떤 3D 기동을 하려고 했다가도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한 어떠한 기본기 때문에 아무래도 3D를 하실 때도 라인이 정말 이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패턴을 기준으로 초보자가 시작하는 그런 걸 알려드리는데, 자, 3D와 패턴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면 비행을 하는 겁니다. 배면 비행을 하는 건데 배면에서도 어떠한 묘기를 하게 되죠. 막 필렛 플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드 메트럼을 하기도 하고 레인보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술 하나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술을 할 줄만 알면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절대로 그분들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하시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더 잘하려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패턴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정적 연기, 동적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적 연기, 동적 연기라는 거는 이제 호버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깃발 위에서 또는 헬리패드 위에서 호버링을 몇 초 동안 하고 필렛을 이제 헤드 기준으로 해서 공중에 이렇게 딱 매달린 상태에서 필렛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절대 꼬랑지가 쓰면 안 되는 이런 비행이라던가 이동을 한다고 해도 기체가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라 스르르르 이렇게 뒤로 빠져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쓱 딱 서주고 이런 것들이 패턴입니다. 사실상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대체적으로 좀 있으십니다. 근데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3D를 다 싫어하시는 건 절대 아니죠. 3D가 또한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이제 많은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패턴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정서적으로 좀 편안한 감을 줍니다. 아무래도요. 이렇게 헬기가 딱 떠서 깨끗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그래서 패턴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하다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내가 호버링을 그린같이 딱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뭐 헬리패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헬리패드에서 떴으면 거기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빠지면 이거 맞추시려고 막 이럽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패턴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그런 게 기초가 아닙니다. 호버링을 했으면은 호버링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안 움직이게끔 또 연습을 하고 계속 여기 연습하고 연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딱 그림 같은 호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4면 호버링이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완벽하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의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일 헬기를 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스케일 헬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합니다. 자, 헬기를 패턴을 하는 기준에서 뭐 호버링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상공 비행도 굉장히 라인이 이쁘게 딱 수평 비행으로 딱 깨끗하게 이렇게 싹 지나가는 이런 거고, 뭔가 롤을 한다 그래도 여기서 딱 해갖고 롤 쫙 돌아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딱딱 하는 절도 있고 깨끗한 그런 비행을 하는 게 패턴입니다. 네. 근데 이제 3D 하시는 분들이나 3D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패턴 비행을 제가 영상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3D라는 거를 입문을 하겠다고 해서 호버링이라는 걸 무시해버리면 배면에서도 호버링하는 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요. 왜냐? 키를 미세하게 치는 게 안 돼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미세하게 치는 게. 키가 큽니다. 그럼 배면 딱 넘기자마자 그래서 계속 휘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갖다 받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키감을 키 치는 방법을 익히는 데에서는 호버링만큼 좋은 게 없고요. 호버링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하시는 분들, 이제 조금 비행 중급에서 상급자로 넘어가시려는 분들, 또는 중상급자 또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떴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아이들 켜고 그냥 바로 뒤집어 버려요. 사실 호버링을 좀 해주고 방향이 이상 없는지 테스트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딱 마음 다잡은 다음에 이제 배면 딱 들어가 주면은 얼마나 중후합니까, 느낌이요. 예. 아, 저 사람은 정말 비행하는 데 있어서 체크할 거 다 체크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는구나, 이런 또 이렇게 신뢰도를 또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바람 빠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패턴 비행에서 일단 이륙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팁만 잠깐 드릴 겁니다. 이제 계속 요거를 이어갈 거예요, 몇 편씩. 자, 이륙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기 이륙하라 그러면 그냥 이륙합니다. 그냥 이렇게 붕 떼어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려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빠집니다. 그죠? 말이 이상하죠? 그냥 띄우시는 분은 그냥 뜨는데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옆으로 쓱 빠진다 그랬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헬기는요, 제가 이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헬기는 이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려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럼 몸뚱아리는요, 공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계 방향을 회전하는 거에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걸 꼬랑지가 회전을 못하게끔 막게 되거든요. 중력 작용으로 어쩔 수 없이요, 그걸 막게 되면요, 기체는 한쪽 기울게 돼 있습니다. 기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는데, 그 기울려고 하는 거를 바로 잡아 버려야 돼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 바로 잡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기체가 딱 뜨려고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잘 안 그러는데 그게 눈에 안 띄어요. 기체가 딱 뜨려고 하면은 기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기질이 보입니다, 이게. 또는 뜨려고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죠. 그걸 잡아줘야 돼요, 살짝. 그걸 살짝 잡아줘야 되는데, 기체가 이렇게 기운다고 해서 이거를 확 잡아버리면은 이번에 뜰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요. 뜨기 직전에 그걸 풀러줘야 됩니다. 기체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걸 이렇게 잡아서, 기체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이 미끄러짐이 없어야 돼요. 없는 상태가 딱 적절하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로틀을 살짝만 올리면 싹 뜹니다. 뜨는데 문제는 뜨자마자 옆으로 살짝 이쪽으로 빠질 거예요, 이쪽으로. 예. 왜냐? 기체는요, 모든 헬기가요, 지금 요 날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은 사실상 이렇게 살짝 기울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눈에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작은 애들은 특히. 대형 기체도 뒤에서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기는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울어서 이러고 딱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체를 이륙할 때 기체가 기운다고 해서 그쪽 흐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울었는데 그쪽으로 미끄러지거나 흐르려는 성질을 조금만 삭제를 해주면은 그냥 수직이 착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울었던 걸 바로 잡았더니 뜰 때 그걸 그냥 유지해버리면 안 되세요. 뜨기 직전에 바로 뜬과 동시에 짱 뜰 때 그때 싹 풀어줘야 돼요, 다시. 그 치고 있던 키를요. 자, 극적으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기체가 기울려고 합니다. 이거를 살짝 잡았어요. 요만큼 잡았습니다, 요만큼. 그러면 뜨려고 할 때는 그 키를 친 만큼을 풀러줘야 돼요. 그래야 이륙이 딱 뜨는가 동시에 그 보정키를 쳐주고 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뜬과 동시에 옆으로 빠지는 게 사라집니다. 안 치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빠질 거고,
너무 과하게 쳐버리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 적절하게 치고 있었는데 떴는데 또 흘러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뜨자마자 발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손가락을 치고 있던 걸 놔야 돼요. 그렇다고 손가락을 떼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스틱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치고 놓고 툭 치고 놓고 툭 치고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이상한 습관 버릇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키를 연속적으로 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 상급자분들 또는 뭐 이제 동네에서 이제 비행하시는 이제 장시간 비행을 많이 하셨던 이제 많이 비행 잘 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연륜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다 동감하실 겁니다. 초보자분들 보면 꼭 키를 이렇게 조금 치고 놓고 조금 치고 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키로 어루만져 주면서 키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륙하는 걸 좀 배웠는데요. 이게 이륙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안 해버리면은 자꾸 어느 한쪽 흘러버리게 되거든요. 그 흐르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반대로 갖다 들이받고 흐르는 거 안 잡으니까 반대로 갖다 들이받고 떠서 흐르는 걸 바로 잡겠다고 잡았는데 또 반대로 잡았다가 또 반대로 잡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뭐 물론 저희 호라이즌의 이런 기체들은 이제 수평을 잡아주는 이제 스테빌리티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이제 그런 모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기체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 흐르면은 이걸 계속 잡는 키가 초보자들이 키가 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초보자 입장에서 작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나 똑같았고요. 너무 민감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듀얼레이트 익스포넨셜 자꾸 줘가지고 키를 적게 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엔 듀얼레이트 익스포넨셜도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손가락 연습이 안 됩니다. 진짜 몇 년 연습해야 돼요. 뭐 저를 굉장히 오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호버링을 진짜 얼마나 오래 했는지요. 근데 그렇게 호버링을 오래 해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빠르게 호버링을 완벽하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아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적절한 듀얼레이트랑 적절한 익스포넨셜을 살짝만 줘놓고 키를 치는 방법을 손가락으로 익혀야 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손가락이 굳어갖고 잘 안 되니까 겨울보다는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진짜 빠듯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을 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키를 적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흐르면 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치지만 않으면 돼요. 기체가 요만큼 흘렀더니만 이걸 이만큼 쳤어요. 그러면 옆으로 확 가는 거죠. 여기서 기체가 요만큼 기울하고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요만큼만 바로 잡아갖고 딱 세워줬으면 이걸 수평으로 딱 접어갖고 이걸 다시 조절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체가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이걸 확 이렇게 친다고요. 옆으로 막 가는 속도 때문에 급급하거든요. 초보자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옆으로 쭉 가니까 여기서 팍 쳐가지고 또 다시 샥 또 샥 샥 이 춤을 계속 춥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퍽. 그러면 랜딩 스키드 깨지거나 로또 깨지거나 또는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안 되겠으니까 스로틀을 슬금슬금 올라가요. 바람 때문에. 그러다가 저 멀리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빠이빠이 하면은 기체 잊어버리겠죠. 대형 기체들은 이제 큰 사고 일어나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분들께서는 주의를 하셔가지고 기체를 이륙하는 것부터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이륙하기 직전에 요 키를 못 잡으시면요 이륙할 때 어느 한쪽을 자꾸 흐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떠서도 호버링 안 되십니다. 이륙하는 것만 계속 연습을 하세요. 차라리 이륙하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헬기라는 게 기초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떠서 호버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띄워서 호버링을 하시면서 이제 막 비행을 하시는 거는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륙이 잘 돼야 착륙이 잘 돼야 떠서 호버링을 하고 내리죠. 이게 순차적인 거잖아요. 기어 변속을 할 줄 알아야 차도 굴러갈 거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줄 알아야 도로 주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볼 줄 알고 차폭을 감지를 할 줄 알아야 주차할 때도 사고를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거 차근차근히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단기간 내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헬기는요. 드론은 단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도 어느 정도 그 어시스트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쉬운 거지 헬기는 단기간 내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이륙하는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이륙해서 자꾸 흔들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잡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헬기의 그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둔하게 할 수 있을지, 또는 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편하게 비행을 할지, 여러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륙하기 배워봤고요. 모두들 코로나, 고객님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코로나 정말 주의해 주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건강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